만나면 좋은 친구 MBC. 살다 보면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상처가 나고 흉터가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중에서 작은 흉터일 경우에는 연고 바르면 또 금세 아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네. 큰 흉터일 경우에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큰 흉터는 마음에도 상처를 남기고 네. 또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컴플렉스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이 같은 흉터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하면 좋을지 오늘 TV 메디컬 약손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주치 모셨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자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입니다. 최진희 원장님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보통 성형수술이라고 하면은 네. 좀 미용의 목적을 많이들 떠올리시는데 사실 이 성형의 역사가 전쟁터에서 시작됐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짧게 역사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성형외과라고 하면은 대개는 눈이나 코, 가슴 같은 부위를 미용 성형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성형외과의 시작은 재건 성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재건 성형이라는 거는 선천적인 결손이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외상이나 화상으로 없어진 부분들을 다시 만들어주고 복원해주고 또 기능적으로 미용적으로 되돌리는 수술의 한 분야인데요. 이 재건 성형은 제1차, 2차 세계대전 때 심한 부상을 입은 병사들의 팔, 다리 그리고 얼굴의 외형을 치료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쩌면 포기하고 계셨을지도 모를 이 흉터에 대해서 오늘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아마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네.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 이게 혹시 흉터로 남게 될까 봐 정말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잘 낫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안타깝게 흉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일단 피부에 이런 흉터라는 거 왜 생기는 겁니까? 흉터는 외상이 치유되고 나서 그 자리 피부 위에 남는 변성 부분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쉽게 말하면 상처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처가 생기고 낫고 나면 그 부분에 새로 정상 피부와 다른 조직이 생기게 되는데요. 수술했던 부위 흉터입니다. 굉장히 많이 붉고 굵고 튀어오르고 한 흉터가 보이는데 흉터 조직은 콜라겐이 많이 침착돼 있죠. 콜라겐이 많이 쌓여 있고 정상 피부와 다르게 굉장히 치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하고 또 혈관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붉은 형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낫고 나면 그 부위에 정상과는 다른 피부 조직이 생기는데 그게 흉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들한테 흉터가 왜 생기는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벽이 있는데 벽돌로 잘 쌓여 있었죠. 근데 벽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상처가 난 거라 보시면 되는데 네. 보통은 생각하시기를 벽돌을 하나하나 예쁘게 쌓으면 원래 벽 모양처럼 되겠지만 우리 몸은 그런 시간을 기다려줄 수가 없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장벽, 지켜주는 성벽과 같기 때문에 급히 저 벽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콘크리트로 일단 급하게 막게 되죠. 그러면은 정상적인 모양은 아니지만 일단은 막게 되는데 이 콘크리트가 점점 더 굳어가는 과정이 마치 피부, 살이 단단해지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크리트로 급하게 벽을 뚫린 부분을 막는 것이 마치 흉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흉터는 살이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일단은 급하게 상처가 낫고 나서 그러고 나서 모양이 좋아지는 과정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흉터는 살이 단단해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흉터는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되나요? 예, 흉터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변화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처음에 저희가 이제 상처가 낫는 기간이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가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흉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상처의 강도가 회복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처음 다치고 한 달째에서 3개월째까지 이 사이 동안이 흉터가 많이 만들어진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가 흉터가 많이 붉고 딱딱하고 뭉치고 이전보다도 더 많이 흉터가 생기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저 기간을 창상 치유 과정 중에 실만기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흉터가 이 정도 심하진 않을 줄 알았는데 흉터가 많이 올라와서 실망하는 시기가 바로 저 시기거든요. 제일 불편을 느끼는 시기도 바로 처음 한 달, 두 달, 세 달 저 시기에 흉터가 만들어지면서 불편감을 느끼시고요. 이후에는 흉터가 오히려 좋아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4, 5개월, 6개월 정도 됐을 때는 흉터가 점점점 내려가서 연하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2년까지는 계속해서 리모델링, 재형성이 된다고 해서 흉터 재형성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의 인중 흉터에도 보면은 낳고 나서 흉터가 많이 올라왔다가 시간이 지나서는 옆에 피부색과 거의 비슷하게 되는 이런 시기가 오는데 갑상선 수술 흉터인데요. 네. 처음 첫 달, 두 달, 두 번째 그리고 3개월 갈수록 점점 흉터가 심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붉어지고 더 많이 튀어오르는데 이후부터는 점점 좋아지기 시작해서 4개월 그리고 14개월째는 거의 연한 흉터로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처음 3개월 관리가 제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처음 흉터가 만들어지는 시기의 흉터를 저희는 미성숙한 흉터라고 부릅니다. 흉터가 아직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죠. 많이 붉고 많이 딱딱하고 튀어오르는 흉터 모양을 띠게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주변의 옆에 피부색과 비슷해졌을 때는 흉터가 안정화된 시기, 성숙한 흉터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발등에 다치셨던 분의 발등 흉터인데요. 시간이 지나서 색깔도 연해지고 네. 튀어 올라왔던 부분도 많이 내려앉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개월에서 3개월 사이는 증식기이자 실만기라고도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만큼 중요한 시기라는 말씀이실 텐데 네. 그 시기를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자연 치유까지도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건 맞는데요. 예. 처음 3개월을 관리를 잘 받았을 경우, 처음 3개월을 예방을 잘 했을 경우에는 만들어지는 흉터 양도 적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흉터 반응이 끝나고 좋아지는 시기에 마지막으로 남는 흉터가 적게 남게 되고 만약에 처음 3개월 관리를 하지 않아서 이미 흉터가 많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후에 좋아지더라도 남는 흉터의 모양은 좋지 않을 겁니다. 좀 상처가 흉터가 날 것 같다 싶으시면은 그냥 시간을 들여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좀 빠르게 병원을 찾아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그럴 예.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 과정을 미성숙 흉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미성숙 흉터라면 어떤 또 특징이 있는지 또 심해질 경우에 이게 어떤 문제가 또 될 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미성숙 흉터는 제가 이러한 특징이 다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딱딱하고 뭉치고 튀어오르고 빨갛고 가렵고 아프다라고 네. 설명을 드리는데요. 환자분들이 처음에 찾아오실 때 가렵고 아프다고 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흉터 반응이 매우 심한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딱딱하고 뭉치는 거는 콜라겐이 그만큼 많이 이제 불규칙한 배열로 쌓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빨간 거는 혈관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마치 목이 물린 것과 같습니다. 흉터도 일종의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가렵고 붉고 튀어오르는 그런 반응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미성숙 흉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흉터 반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개월 정도 생기다가 이후에 좋아져야 정상적인 과정인데요. 네. 3개월째 제일 심하고 이후에 좋아져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치유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반응이 3개월째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어서 6개월째까지도 붉게 더 굵어지고 더 네. 붉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흉터가 굵어지고 뚱뚱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비대 흉터라는 말을 씁니다. 네. 그리고 한자어로 비우성 반응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비우성 반응 이외에도 켈로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켈로이드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켈로이드가 이 환자의 경우에는 귀에 피어싱한 부위에 생겼던 켈로이드고요. 그리고 복강경 수술 부위에 생긴 배꼽의 켈로이드고
또 가슴이나 등에 생겼던 뾰루지, 여드름, 흉터가 켈로이드로 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정도의 상처 흉터라면은 본인의 그 스트레스도 네.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설명하시면서 저희가 켈로이드와 비후성 반응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됐습니다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 둘의 차이를 쉽게 납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비후성 반응이든 켈로이드든 둘 다 심한 흉터는 맞는데요. 네. 교과서적으로는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비후성 반응 같은 경우는 상처가 생겼던 부위에서만 굵어지는 특징이 있지만 네. 켈로이드는 정상 피부 조직까지 침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치 암과 같이 정상 부위까지 번져나가고 또 시기가 비후성 반응 같은 경우는 6개월 길어야 1년 안쪽으로 좋아지는데 켈로이드는 1년, 2년 이상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성 흉터로 지금 비후성 반응과 또 켈로이드의 차이점까지도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문제로 볼 만한 흉터 이 외에도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후성 반응이든 켈로이드든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둘 다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흉터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켈로이드나 비대 흉터는 모양도 좋지 않고 또 가렵고 아프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흉터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하나 구축 흉터라는 게 있습니다. 구축이란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쉽게 말하자면 당겨져서 움직임에 제한이 오는 것을 구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축 흉터가 잘 생기는 경우가 이제 화상 흉터에서 구축 흉터가 생길 수 있고 또는 방향이 주름 수직으로 다치거나 할 경우에는 구축 흉터가 잘 생기기도 합니다. 움직임에 제한도 생기고 모양의 변형도 오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고 또 치료가 필요한 흉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언급해 주신 부분인데요. 보기에도 외관상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실제 손, 발을 움직임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편함이 있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사용에도 불편함이 있고 예. 또 모양도 좋지 않고 구축 흉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놔두게 되면은 처음에는 피부 흉터 때문에 생겼던 움직임의 제한이 안쪽 관절막이라든지 다른 구조물에도 영향을 줘서 치료가 늦어질수록 더 어려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에 제한이 생긴 구축 흉터가 있을 때는 치료를 조금 더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마음의 짐이 되는 흉터, 그래서 더욱 잘 알고 치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흉터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그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질문 있음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상처가 생기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소위 말하는 딱지라는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평소에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 아물려고 그러는 거다. 그리고 딱지가 너무 가려우니까 막 떼려 그러면은 가만 놔둬라. 가만 놔두면 흉터가 안 생긴다 하는데 그게 진짜인가요? 실은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다 딱지 나서 떨어지고 낫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의 의학의 개념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딱지가 안 지게 하는 치료, 수분 드레싱이라고 하거든요. 딱지가 진 상태에서 상처가 낫는 거는 낫는 시간이 그만큼 조금 더 길어지거든요. 그렇게 나았을 때는 조금 더 흉이 많이 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색소 침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네. 더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은 딱지가 지지 않고 촉촉한 상태에서 나으면 상처 낫는 속도가 빠르고 상처가 빨리 나을수록 흉터는 덜 집니다. 연고나 아니면 수분 드레싱 재료를 이용해서 상처에서 나오는 진물이 촉촉하게 머금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피부가 덮이는 수분 드레싱으로 낫는 것이 흉터는 덜 생기게 됩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색소 침착이라는 표현을 네, 쓰셨거든요.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 제 아는 분이 이 송곳으로 팔에 콕 찔렸다가 이렇게 딱지가 생기고 뭐 치료 과정이 있었나 봐요. 근데 네. 그걸 좀 흉터를 좀 방치했습니다. 상처를. 근데 이 흉터가 나중에 점이 된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 모든 있죠. 상처가 점이 됩니까? 점이 됐다기보다 네. 송곳으로 찔린 딱 그 부분에 색깔이 진해진 흉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점처럼 보였을 거고요. 가능한 상처가 어떤 염증 반응이나 이런 거 없이 깔끔하게 나았을 경우에 색소 침착이 좀 적어요. 그리고 당겨지는 힘도 적을수록 색소 침착이 적고. 점하고 이 색소 침착은 다른 거군요. 네, 점 같은 경우는 그 점 색깔보다 시간이 갈수록 더 옅어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지금 생긴 흉터 때문에 어두워진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색은 조금씩 더 옅어집니다.
그 우리가 보통 상처가 나거나 뭐 치료 과정에 보면은 네. 이 어떤- 연고가 나은지 네. 요즘 또 붙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스티커처럼 네. 스티커가 나은지 아니면 두 개를 다 사용해도 괜찮은 건지 선생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실제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뭐가 더 좋냐, 나는 하나만 쓰고 싶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흉터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흉터에 따라서 무엇을 쓰는지는 서로 장단점이 조금 있지만 절개했던 수술 흉터라고 한다면 실리콘 시트가 제일 좋습니다. 아 수술 이후에 예. 근데 어떤 효과가 있냐면 실리콘 시트를 쓰게 되면 튀어오르는 흉터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우리 만져보면 약간 오돌오돌해지는 연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붙이기 어려운 부위도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 눈꺼풀에 찢었는데 아, 눈꺼풀 맞아요. 붙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입술 옆에 여기 붙이고 다니면 자꾸 말하면서 떨어져요. 네, 저도 옛날에 눈 밑에 네, 자꾸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굴곡이 많이 지는 이제 귀 같은 부위라든지 실리콘 시트가 접착이 어려운 부분들은 당연히 연고를 써야 되고요. 그 연고를 쓸 때는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있는 걸 쓰는 게 좋을 거고, 물론 이제 몸 안에 햇볕 노출이 없는 곳이라면 무엇을 써도 상관없겠지만 한 가지를 추천하라고 한다면 실리콘 시트가 나을 거예요. 그렇군요. 3개월이 흉터가 만들어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3개월 정도는 흉터 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흉터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오해와 진실까지 질문 있습니다.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요즘 같은 환절기 또 춥고 좀 건조한 날씨가 되면은 피부 가려움증을 일반적으로들 많이 호소하시는데 네. 이때 흉터 부위를 잘못 손댔다가는 더 덧나기가 맞습니다. 쉽죠. 손톱 밑에 끼어있던 어떤 세균들이 그렇죠. 네. 흉터를 더욱더 감염을 자극시킬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흉터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꽤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원장님? 예, 환자분들이 어떻게 흉터 관리를 할지,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예.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보습인데요. 흉터는 정상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피부 보습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위보다 쉽게 건조해지는데 문제는 건조한 상태는 흉터 반응을 더 자극하게 돼요. 그래서 건조한 흉터일수록 더 많이 가렵고 또 흉터도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습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또 한 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 사우나라든지 그리고 과격한 운동, 매운 음식, 음주 이것들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다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실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다 몸이 후끈해지고 벌게지는 상황들인데요. 사우나랑 또 뭐라 말씀? 사우나, 과격한 운동, 음주 그리고 매운 음식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전혀 별개인 것 같지만 흉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몸이 후끈해지고 벌게지는 상황은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것이 흉터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처음 2, 3개월 동안은 환자분들한테 이러한 운동이나 매운 음식, 사우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의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햇볕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햇볕을 가리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아직 피부 기능이 회복되지 않은 흉터에서는 자외선 노출이 색소 침착, 그러니까 색이 진해지는 흉터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자외선 차단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잘 가려주거나 아니면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흉터 연고를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흉터 악화 요인 중에서 저희 의사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정상 상처에 비해서 당겨지는 힘이 많아질수록 흉터는 많이 생깁니다. 거꾸로 당겨지는 힘만 줄여줘도 흉터가 덜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한 부위에 저희가 당겨지는 힘이 덜 생기도록 테이핑을 한다든지 붙이는 실리콘 시트를 쓴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움직임과 관련해서 보시면 두피 같은 경우는 켈로이드가 거의 안 생깁니다. 두피는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움직이는 피부가 아니기 때문에 덜 생기는데 늘 숨 쉬면서 움직이는 가슴이라든지 네. 숨 쉬면서 움직이는 배 그리고 등과 어깨 관절 부위에는 켈로이드가 많이 생깁니다. 움직임이 적을수록 흉터는 덜 생기게 되고요. 움직임이 많은 부위일수록 흉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움직임이 많은 관절 부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흉터 관리도 조금 더 신경 쓰고 관리하는 기간도 꽤 더 길게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켈로이드성 피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사진으로 확인을 하니까 네. 정말 일상생활에 많이 불편할 정도로 힘들어 보인다 싶습니다. 유전인가요?
켈로이드의 유전적인 소인이 밝혀져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본인이 켈로이드 체질을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데 네. 실제로는 켈로이드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어. 환자분들이 이미 앞서서 흉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에 관리를 잘 받지 못해서 심한 흉터가 남았던 것을 본인이 켈로이드 체질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켈로이드 체질이 아님에도 켈로이드 체질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예, 켈로이드를 예측하거나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켈로이드는 생기고 나서야 켈로이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켈로이드의 유전적인 소인은 밝혀져 있지만 켈로이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켈로이드가 있다고 해서 내 아이가 켈로이드가 있을 거라는 걱정을 미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또한 일반적으로 켈로이드가 체질이라고 알고 오시는 분들도 실제로는 심한 흉터가 생겼던 거지 켈로이드가 아니었던 경우도 많거든요. 대신에 신체 2곳 또는 3곳 이상에서 켈로이드가 있으셨던 분들은 본인이 켈로이드 체질이기 때문에 이후 흉터 관리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더 오랜 기간 의사를 만나서 흉터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한 부위에서 이 켈로이드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것까지는 없을 것 예, 같네요. 맞습니다. 예. 켈로이드가 한 번 생겼다고 해서 또 다른 부위에 또 켈로이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앞서서 그래서 움직임이 흉터에 많이 영향을 준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완 피부 장력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말이 어려운데 우리 몸에는 주름선이 있습니다. 관절의 움직임이라든지 근육의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선인데요. 예를 들면 이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행한 주름선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응급실에서 얼굴이 찢어서 내원하셨을 때 이마에 평행한 주름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가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흉터가 많이 남지 않겠네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반대로 주름선의 수직으로 흉터 찢어져서 오신 분들은 흉터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 관리를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저렇게 수직으로 생긴 흉터 상처 같은 경우는 이마 움직임에 따라서 흉터 방향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자극을 받고 흉터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반대로 이마 주름선에 평행하게 생긴 상처 같은 경우는 낫고 나서도 움직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흉터도 많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무릎 주름 방향은 이런 평행한 방향인데 그 주름 방향이 수직으로 생겼기 때문에 무릎에 수직으로 난 상처는 흉터가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고요. 또 똑같은 무릎이라도 이렇게 평행하게 무릎 네. 주름선과 같은 방향으로 생긴 흉터는 아주 연하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흉터가 생긴 방향을 보고도 저희가 흉터가 많이 생길지 그렇지 않을지 예측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흉터 관리하는 정도도 달라집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런 이완 피부 장력선이라는 이 주름 방향을 생각을 해서 수술할 때도 절개선을 도안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피부 장력선을 감안을 해서 수술을 해야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흉터 관리 방법들을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흉터 관리에서는 저희가 수술 술기 그리고 수술 후에 물리적인 관리 또 흉터 관리 제품 사용하는 것들 또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또 스테로이드 연고도 있고 생활 습관 관리까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피부 장력선을 고려해서 피부 주름 방향에 절개선이 올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또 봉합하는 중에 피부 손상이 가능한 적을 수 있도록 하게 되고 또 피부 장력, 당겨지는 힘이 적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깊은 층에 봉합을 하게 됩니다. 이 깊은 층 봉합이 되게 되면 피부 자체, 피부 표피에 생기는 당겨지는 힘은 적기 때문에 흉터가 적게 생기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피부 경계가 정확하게 잘 맞아질수록 흉터도 덜 남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봉합됐을 때 피부가 약간 올라오고 좀 바깥으로 노출되는 형태가 되었을 때 흉터가 적게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분들한테 교육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이런 테이핑을 한다든지 이런 봉합 기구를 오랫동안 붙여놔서 흉터 부위가 당겨지는 힘을 최소화하게 되면 흉터가 많이 올라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네. 또 흉터가 벌어지는 것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흉터 부위를 압박할수록 흉터는 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할 때도 당겨지는 방향의 마사지보다는 흉터를 꾹꾹 눌러주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또 한 가지 이런
탄력 밴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탄력 밴드를 감아서 흉터 부위가 압박이 되도록 해주면 흉터를 많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압박의 필요성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압박의 정도는 상당히 또 예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기순환 내지는 뭐 혈액순환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아서요. 예, 맞습니다. 팔이나 다리처럼 굵은 부위는 어느 정도 세게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덜한데 손가락 같은 경우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가락은 뼈와 피부가 닿는 부위에 살이 적기 때문에 너무 세게 감게 되면은 살이 눌려서 괴사하는 경우도 있고 혈액순환이 문제가 돼가지고 심하게 통증을 느끼다가 결국 혈액순환 때문에 피부 괴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는 이러한 밴드를 사용할 때는 제가 직접 감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알려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통증이 있는데 참아가면서 감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정도는 누군가 내 손을 쥐고 있는 정도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감았다가 풀었을 때 피부가 너무 빨개진 부분이 있다면 너무 센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강도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흉터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시면은 이렇게 처치를 해주시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일단 상처가 났을 때는 요즘 흉터 연고도 좀 많이 나와 있고 네. 또 그 실리콘 밴드라고 하나요? 그걸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흉터일 때 이런 연고나 실리콘 밴드만으로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흉터 제품에 대해서는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흉터가 생겼을 때는 이런 연고라든지 실리콘 시트라든지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이미 익숙해져 있는데요. 각각의 장단점과도 사용 방법이 다릅니다. 설명드리자면 실리콘 시트 같은 경우는 튀어오르는 흉터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 시트를 사용을 하는 거는 비후성 반응처럼 이렇게 튀어오를 수 있는 부분에는 반드시 사용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리콘 시트 같은 경우는 주변 피부를 잡아주는 역할, 또 한 가지는 보습, 그리고 산소 차단 등의 기전으로 흉터를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시트는 사용 방법이 중요한데요. 실리콘 시트를 하루에 8시간, 12시간 사용했다. 많이 사용한 것 같지만은 제일 좋은 것은 하루 종일입니다. 하루 종일 사용할수록 흉터 예방은 많이 되게 돼 있고요. 보통은 실리콘 시트를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씻어가지고 말리면 또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너무 길지 않는 기간에서는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일주일이 넘어가면 아직 접착력이 있더라도 바꿔주시라고 하는데 이 기간을 넘어서도 계속 쓰게 되면 효과가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흉터 연고는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상품으로 나와 있는 종류로 치면 정말 많은데요. 성분은 딱 2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는 실리콘 연고고요. 또 한 가지는 양파 추출물이나 또는 기타 복합제, 알란토인, 헤파린 등 복합체로 이루어진 연고가 있습니다. 두 연고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실리콘 연고 같은 경우는 펴바르게 되면 실리콘 막이 생기고 이것이 보습과 산소 차단 효과로 흉터를 예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르기보다는 몇 번, 한 10번 정도만 펴바르면 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또 다른 양파 추출물이나 기타 복합체로 이루어진 종류의 경우에는 피부에 스며들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이 문질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2분, 3분, 길면 5분 정도 미끄러운 게 없을 정도까지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 추출물 및 기타 복합체 성분의 흉터 연고라면 색깔 흉터에 도움이 됩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수술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됐던 60대 환자의 흉터 수술이 한창이다. 6개월 전에 나무 파쇄기에 손가락이 절단돼서 오신 분이고 수지 접합 수술을 받고 손바닥 쪽에 있는 흉터 부분이 많이 당겨져 있는 흉터 구축이 와서요. 손을 펴는데 제한이 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운동에도 불편하고 손을 쥐고 펴고 할 때 자꾸 당겨지고 아픈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Z 성형술이라는 방법으로 흉터의 방향을 바꿔주고 흉터의 길이를 늘려주는 수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Z 성형술은 피부를 알파벳 Z 모양으로 절개해 다시 봉합하는 수술 방식. 환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에 수술이 한창이다. 이 수술을 통해 환자는 손가락의 기능뿐만 아니라
흉터로 인한 마음의 상처까지 회복하게 될 것이다. 저희가 수술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손 운동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오히려 많이 움직이다 보면은 흉터 부분이 잘 낫지를 않고 상처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길면 2주 정도까지는 운동을 좀 제한을 하고 이후부터 손의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주의사항을 드리고 있습니다. 흉터 치료 중인 또 다른 환자. 지난 6월 김성웅 씨는 자전거 사고로 인해 큰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생긴 쇄골 부위의 흉터가 선명하다. 수술 끝나고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커다란 상처가 이제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집에서 활동할 때는 좀 두툼한 가릴 수 있는 옷으로 해서 최대한 안 보이게 이렇게 집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흉터 요거를 좀 없애야 되겠다. 그래야 이제 뭐 사고 후유증이나 힘들었던 거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김성웅 씨와 같이 수술로 인해 생긴 흉터엔 혈관 레이저 치료가 대표적이다. 시술 후 통증이나 피부 손상과 같은 후유증이 적고 피부 재생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레이저 치료 후에는 흉터 부위에 실리콘 시트를 붙이는 것이 필수. 김성웅 씨는 3개월 동안 이런 치료를 반복해야 한다. 흉터는 처음 초기에 흉터가 만들어질 때 혈관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혈관 때문에 흉터가 점점 더 나빠진다 보시면 돼요. 이 혈관 레이저를 통해서 흉터에 많이 생긴 혈관들을 레이저로 망가뜨린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흉터가 더 나빠지는 걸 예방하고 또 재생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보시면 됩니다. 실리콘 시트를 사용을 해서 하루 종일 붙여놓게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튀어오른 흉터 예방이 많이 되고요. 흉터가 넓어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 또 흉터가 건조해서 가렵거나 더 흉터가 나빠지는 것도 예방이 됩니다. 몸은 물론 마음까지 움츠러들게 만드는 흉터. 누구나 크고 작은 흉터를 가지고 있지만 여성의 경우엔 더욱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다. 발볼이 넓고 평발기가 있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후천적으로 발 변형이 계속되어서 아프기도 아프고 이제 발톱이 계속 앞에 신발축에 닿으니까 발톱도 좀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나고 아프고 페디큐어 같은 거 발라서 여름에 샌들 같은 것도 신고 하고 싶었는데 페디큐어가 발톱이 좋지 않다 보니까 또 못하게 되고 또 맨발로 다니기에는 발 변형이 자꾸 오니까 그런 것도 보기 싫고 그런 점이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정형외과에 수술 받고 나서 지금 흉터 관리를 쭉 해왔는데도 여전히 좀 굵고 넓어지고 색깔이 이제 어두운 부분이 있잖아요. 네. 여기도 한 번 정도 흉터 수술을 받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몸은 물론 마음의 상처까지 아물게 하는 흉터 수술. 발에 생긴 흉터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우지민 씨는 석 달 뒤 남은 흉터 수술을 통해 새로운 삶을 선물받게 될 것이다. 엄청 좋겠죠. 발 아프지도 않고 어떤 신발을 신어도 발 편하게 좀 살고 싶은데 발이 계속 불편하니까 신발 고르는 기준도 너무 많이 제약이 있고 단점이 좀 많았었거든요. 아무래도 발이 좋아진다면 그런 부분이 개선될 것 같아서 좀 기대감이 큽니다. 흉터 치료 사례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앞서서도 몇 가지 치료 방법들을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부터 조금 더 적극적인 흉터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주사 치료, 레이저 치료, 수술적 치료가 언급되고 있네요. 먼저 주사 치료인데요. 이미 흉터 반응이 과해서 많이 튀어오르고 빨갛고 가려운 이런 흉터의 경우에 저희가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스테로이드 성분을 주사하게 되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주사하고 3주 만에 많이 튀어올랐던 것도 내려가고 네. 또 많이 연해진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보통 이제 환자분들 뼈 주사라고 알고 있는 관절 부위라든지 힘줄에 염증이 있을 때 주사를 받게 되는데요. 염증을 가라앉히다 보면은 피부가 연해지거나 하얗게 탈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라 볼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 부작용을 흉터 치료에 거꾸로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흉터에 주사를 주게 되면 흉터가 연해지고 붉은 것도 가라앉고 가려운 것도 가라앉게 됩니다. 레이저 치료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콧등에서부터 볼까지 이어지는 상처를 봉합을 응급실에서 하고 오셨고요. 네. 실밥을 뽑은 후에 생긴 이 흉터 때문에 저희가 레이저 치료를 2번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치료 전이고요. 레이저 치료 후의 모습인데 흉터가 많이 연해지고 네. 자연스러워진 모습. 그 다음으로는 이마 쪽에 생긴 흉터입니다. 울퉁불퉁하고 색도 진하고 했던 부분들이 레이저 치료 후에 모양도 개선이 되고 색깔도 좋아진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사 치료, 또 레이저 치료, 수술적 치료, 이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기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환자의 상태라든지, 환자의 뭐 재활 의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상처의 정도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또 이렇게 가미될 것 같은데요. 대개는 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흉터를 절제하고 다시 봉합이 가능한 부위에 수술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간상으로는 아직 이제 막 흉터가 생기기 시작한 2~3달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권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먼저는 흉터 관리를 해보시라고 하고 앞서서 많이 심한 흉터에 대해서는 주사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 흉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실제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까지 권하는 경우에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흉터 그리고 흉터가 많이 안정된 상태에서 흉터 모양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흉터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반은 성형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흉터가 이미 많이 만들어졌고 이 흉터를 주사나 레이저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흉터 조직을 제거하고 다시 흉터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화상 흉터로 생긴 귀 앞에 비대 흉터가 있습니다. 이 흉터 조직을 제거를 하고 다시 봉합을 해주고 이후에 흉터 관리를 해서 흉터가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쇄골 부위 수술 흉터인데요. 쇄골 부위 골절 수술을 받고 나서 생긴 흉터입니다. 금속판을 제거를 하고 저희가 흉터 수술 같이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앞서 수술에서는 흉터 관리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서 흉터가 모양이 안 좋게 남았기 때문에 이때는 이 흉터 조직을 제거해서 다시 봉합을 해주고 그리고 이때부터는 흉터 관리에 더 철저히 신경을 써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났을 때 앞선 경우보다 더 연하고 더 작은 흉터로 남길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는 교통사고로 피부가 많이 벗겨져서 피부 이식까지 받았던 초등학생의 팔입니다. 네. 많이 튀어오른 흉터들이 보이는데 저 부분을 레이저로 개선하려고 하면은 레이저 치료 횟수가 굉장히 길고 많고 또 치료 기간도 길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비대 흉터 부분을 디자인을 해서 절제를 하고 다시 봉합을 해주고 흉터 관리를 해가지고 앞선 흉터보다는 더 좋은 흉터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수술적 치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수술 20개월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예. 이 이후로도 더 호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수술 후 20개월 정도면 이 정도의 흉터가 거의 최종적인 흉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이 가면 조금은 더 연해질 수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모양은 이 정도에서 안정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더 나빠지지 않고 안정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팔뼈가 골절이 돼서 수술을 받았고 처음 수술 후에 생긴 흉터는 많이 심하게 비대 흉터가 생겨서 금속판을 제거할 때 동시에 흉터 수술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절제할 범위를 미리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흉터 조직은 모두 제거를 할 것이고 다시 봉합할 선을 맞춰놓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절개를 하게 되고 절개할 때도 저 각도를 수직으로 들어가서 깔끔하게 절개가 되도록 하고 봉합 부위 아래 피가 많이 고이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예. 금속판 제거 후에 제가 봉합하는 모습인데 속에 속실밥들을 많이 꼬매놓게 됩니다. 많이 봉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실에는 안 보이지만은 작은 가시들이 있어가지고 피부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네. 봉합이 1차적으로 끝났을 때 겉으로 보이는 실은 없습니다. 저 네. 안에 봉합해 놓은 실들은 이후 3개월, 4개월 동안 계속 남아서 피부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 봉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얼굴을 봉합하는 6번 실, 굉장히 가는 6번 나일론 실로 피부 경계를 정확하게 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 주었을 때 흉터가 덜 생기게 되고 이런 피부 봉합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네. 접착을 시키고 당겨주게 되면은 피부에 당겨지는 힘이 적게 되기 때문에 흉터가 덜 남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상처가 아물어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저희가 수술하고 일주일 정도면은 피부에 봉합된 실은 모두 제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 때문에 생기는 실밥 흉터가 남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이미 속에도
피부 아래에도 봉합된 실들이 유지되기 때문에 상처가 벌어질 염려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겨진 힘이 생기면은 흉터가 더 자극을 받는다든지 넓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봉합기구를 붙인 채로 2주, 3주까지 유지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붙인 상태에서 씻는 거는 일주일 만에 씻지만 흉터는 상처는 아무는데 문제도 없고 또 흉터도 많이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수술로 할 수 있는 흉터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네. 화상으로 인해서 이게 피부가 수축되었을 때 음.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수술법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는 흉터 구축이 있습니다. 흉터 구축이 된 경우에는 피부를 늘려주거나 부족한 피부를 피부 이식이나 다른 피판수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손가락 주름선의 수직으로 흉터가 생기면서 손가락을 펴는데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는 흉터 구축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Z성형술이라고 해서 피부에 Z자 모양으로 절개를 하게 되고 아래쪽 피부는 위로, 위에 쪽 피부는 아래로 옮겨가면서 피부를 늘려주는 술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봉합된 모습이고 이후 시간이 지났을 때 구축이 모두 다 해결되고 손가락이 잘 펴지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길이도 맞춰서 늘리신 건가요? 예, Z성형술을 하게 되면은 피부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Z성형술에 앞서서 보시면은 하나, 둘, 세 군데가 들어가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피부도 충분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 흉터가 주름 방향의 수직으로 되어 있던 것이 Z성형술 후에는 흉터가 모두 주름 방향에 평행하게 지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흉터 구축이 재발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수술 후 이토록 1년이 지났다면 손을 움직이는 기능에 있어서는 더 이상 문제가 없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미 흉터 방향을 주름 방향으로 다시 맞춰 주었기 때문에 이후에 흉터 구축이 더 재발하거나 할 염려는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아이 손에 저런 흉터가 났다면 너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다행히 이제 수술 후 1년이 지난 사진을 보니까 정말 약간의 흉터만 있을 뿐이지 전혀 문제가 그렇죠. 없어 보입니다. 예. 다음 환자 사례는 생후 9개월짜리 아이라고요. 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화상을 입고 외국의 대학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고 온 환자입니다. 내원 당시에는 5세 정도가 되었는데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화상 흉터 같은 경우는 정상 피부처럼 잘 늘어나 주지 않기 때문에 성장할수록 발가락이 뒤로 뒤집어지는 형태로 흉터 구축으로 내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흉터 수술을 계획을 했는데요. 먼저는 이제 피부를 늘려주는 절개선을 도안을 하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발가락 힘줄도 일부 늘려주는 술식을 하고 네. 이후 관절막도 늘려주고 또 부족한 피부에는 피부 이식을 시행을 했습니다. 또 피부 이식 후에 생길 수 있는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조진피 사용도 같이 해서 피부 구축을 예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개월 후에 보시면은 피부 이식 흉터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발가락 모양의 구축은 많이 개선된 걸 볼 수 있고 이후 계속 치료 과정에서 다시 재발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재활을 통해서 기능상에도 문제없는 회복이 가능하고요. 예, 가능합니다. 예. 물론 이제 소아 같은 경우는 성장 시기에 따라서는 어느 시점에서 다시 구축의 재발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좋아졌다고 해서 병원에 내원하는 걸 다 나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성장하는 과정 동안에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내원하셔서 구축이 재발하지는 않는지 확인을 받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제 얼굴을 끌고서 흉터가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신경이 좀 쓰였어요. 학창 시절에 여드름 이제 레이저 치료 받았었는데 그게 흉터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넘어져서 코에 상처가 생겼는데 앞머리를 항상 가리고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팔에 큰 흉터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여름에도 긴팔만 입고 다니더라고요. 자주 넘어져서 상처가 생겨가지고 반바지를 잘 못 입어요. 그 상처가 나면 물집이 잡힌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안 긁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상처 나더라도 그래도 약을 꼼꼼히 발라주려고 노력해요. 작은 상처라도 웬만하면 병원 치료를 하려고 해요. 상처가 나면 소독을 제일 먼저 하려고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선생님, 대장포진 후에 생긴 상처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대상포진 후에 생긴 흉터는 조금 특이하죠. 이제 염증 반응 때문에 생기는 건데 네. 대상포진이 있을 때 그쪽에 피부에 피부염이 오거든요. 피부염 드레싱을 잘 받고 또 피부염 치료를 잘 받으셔가지고 일단은 잘 낫게 하는 게 우선이고 하고 나면은 흉터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흉터에 대해서는 흉터 연고로 관리를 하시고 레이저 치료로 대부분 이제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대장포진 앓고 난 뒤에 나 눈가에 대장포진이 왔었어, 뭐 등 뒤에 왔었어, 네.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 그냥 흉터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대부분 치료를 받지는 않으시죠. 그게 좋아질 거라 생각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치료는 가능하다. 네, 그거군요. 이번에는요, 흉터에 관한 시청자 사연을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선생님, 21살 여성의 사연입니다. 좀 심각해요. 네. 학창 시절부터 악성 여드름 흉터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제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있는데 1년 전부터 레이저로 여드름 흉터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레이저 치료를 많이 받으면 노화 진행 속도가 빠르다 이야기를 들었는 모양입니다. 이게 사실이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은데. 많죠. 많은데 어느 정도 중년 여성분들이 받으시는 레이저 치료는 색소나 기미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즉 치료를 받고 치료가 중단됐을 때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이후에 치료가 중단됐을 때 나오는 피부 형태를 보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여드름 치료를 받으시는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작은 구멍들을 내서 다시 재생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드름의 흉터 자체가 울퉁불퉁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 울퉁불퉁한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피부 아래에 있는 흉터 자국들을 조금 바늘 같은 걸로 저희가 끊어준다든지 또는 그런 걸 안 하더라도 레이저로 작은 상처들을 일부러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시 재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된 재생은 훨씬 피부 결을 더 좋아지게 하죠. 더 좋아지나요? 예. 그래서 더 노화가 된다고 하는 건 오해입니다. 이번 사연은 40살의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3살 때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따놓은 통조림 뚜껑으로 넘어져가지고 눈 옆에 볼록한 흉터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저 형편이 좋지 않아서 뭐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해요. 지금이라도 치료가 가능한지. 지금 정도 되셨으면은 흉터 반응은 다 끝난 빨간 흉터가 아닌 주변의 피부의 색과는 비슷하겠지만 네. 약간 불룩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가 그리 크지 않은 상처 같은 흉터 같으니 이런 경우에는 흉터 수술을 받으면 도움이 됩니다. 수술을요? 흉터 수술이라는 건 흉터 불룩한 흉터 부위만 절개를 해서 다시 봉합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흉터 관리를 해서 예쁘게 낫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수술이 싫다. 그러면 레이저 치료를 받아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프락셀 레이저라는 게 있어요. 흉터가 오래된 흉터에 쓰는 레이저 치료인데요. 레이저가 작은 구멍들을 내서 아까 말씀드린 여드름 치료처럼 작은 구멍들을 내서 다시 재생되면서 주변 피부와 울퉁불퉁한 게 좀 차이가 덜 하도록 재생되는 그런 레이저 치료를 받으시면 흉터 모양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흉터잖아요. 그럼 치료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나요? 이게? 그거랑은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는 건가요? 걱정 없이 그럼 지금이라도 치료를 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얼굴 바로 눈 옆이니까. 이번에는요 40대 주부의 사연입니다. 그 켈로이드 흉터라는 게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요. 병원에 갔더니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까지 받아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수술을 굉장히 겁내하시니까 정말 이걸 받아야 되는지 이게 너무 궁금하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켈로이드를 암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재발도 많고 잘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켈로이드 같은 최근 경향이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받지 않으면 재발 확률이 많이 올라가요. 대신에 방사선 치료는 내 전신에 받는 부분도 아니고 예전처럼 방사선 치료 기술이 떨어져서 방사선 치료 후에 피부가 많이 상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수술 후 흉터에 사용하는 방사선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제 그 정도 방사선 치료는 켈로이드는 재발을 막고 또 피부의 문제는 또 일으키지 않고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에는 흉터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릴게요. 다치거나 수술을 받았을 때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거는 흉터거든요.
이 흉터 때문에 많이 속상해하시기도 하고 실제로 많이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흉터는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포기하기보다는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흉터를 적게 남길 수도 있고 또 이미 많이 생긴 흉터라 하더라도 다양한 치료법들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병원 찾아오셔가지고 흉터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는 게 또 도움을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몸에 남아있는 흉터가 마음의 상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흉터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어떤 위협을 느낄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피부 조직이 한번 손상을 입으면 완전 회복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가 잘 되는 이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이 흉터 치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흉터 때문에 스트레스 많으시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의료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요, 최진희 원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들게 치료가 끝났던 환자가 한 분 있었죠. 그때는 아직 저도 실력이 많이 부족했던 때긴 했는데 젊은 청년이었는데요. 이제 일을 하다가 손이 많이 다쳐서 왔어요. 손이 다 벗겨진 채로 와서 다른 데 살을 갖다 붙이는 수술들을 했습니다. 유리피판술도 하고 여러 번 치료를 했는데 수술한 부위 피부가 괴사가 되고 다시 뼈가 노출이 되고 하면서 몇 번씩 더 수술을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이제 그런 상황도 좀 처음이기도 했고 잘 될 줄로만 알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운 점도 컸고 무엇보다도 환자분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서 본인도 마음이 힘든데 수술도 자꾸 실패를 하고 다시 수술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저도 치료하는 과정 하나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매번 수술 끝나고 나올 때마다 울고 하니까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결국 잘 지나가고 잘 치료가 끝나고 지금은 환자분이 치료가 잘 끝나서 많이 못 쓸 손일 줄 알았는데 손가락도 다 있고 손도 움직이면서 지금 카페 사장님으로 계시거든요. 이제는 편하게 볼 수 있고 또 미안한 마음도 많이 줄어들었고 환자분도 만족해 하셔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 덕분에 치료가 잘 됐고 또 치료하는 동안에 저 덕분에 힘들었던 마음까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